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저는 요즘에 40대? 한 50대? 그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즈음에 아주머니 아저씨들을 보면, 그 연세 이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뭐 하십니까? 아니 제가 스칼콩콩 하시는 거예요? 공중부양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몸이 무거워서 안 돼. 공중부양이 안 되네. AGOT에서 하는 그거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귀엽게 좀 해주시지 뭐 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젊을 때 이게 됐는데. 내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스칼콩콩하고 막 진짜 안 보인다고 지금 이러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입니다. 이시아 씨예요? 아, 볼메입니다. 네, 얘기 마저 하십시오. 아, 까먹었잖아요. 요새 갱년기인가봐. 19회. 사연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19회. 너무 네, 갱년기는 아직 이르십니다. 많이 젊으신데 이릅니다. 왜? 네. 아, 여기다 나중에 갈 때 여기다 버려. 여기다 버려? 네. 응. 그냥 요즘에는 이게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내가 옛날에 얘기했나 여기서? 기억이 뭐 하면 어때요? 또 하면 계속 하는 거지. 3번, 4번, 5번. 잊어지는 거죠. 네. 네. 나이를. 그냥 요새는 사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생각 안 했고요. 아니, 저는 생각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생각 많이 했지. 난 생각이 너무 많은가 봐요. 누가 나더러 넌 생각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긴 한데. 작가. 응? 작가. 작가가- 당신은 작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무슨 작가요? 소설 작가?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뭔가 이렇게 구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 이런 거? 그렇죠. 네, 물론. 네, 그런 걸 하면 좋네요. 어떨까? 아, 저 글 쓰고 싶은 욕망을 늘 가지고 있긴 해요. 조만간 녹음이 안 되고 있나요?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많이 산만하네요 우리. 원래도 산만했지만 네. 제가 원래 좀 산만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입고 오신 거예요, 티셔츠? 이거 모르세요? 아, 몬스터. 주식회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즈니라고 해야 되나? 아니죠? 이거 픽사죠? 픽사. 네. 제가 원래 이 몬스터 주식회사를 좋아합니다. 약간 피서지 오신 느낌이네요. 예, 색깔도 얘 주인공 얘 몬스터 색깔 바지 입고 오셨네요. 네. 제가 원래 좀 생각 없이 옷을 입고 다녀서 나이에 안 맞는다고. 네, 얘기하십시오. 아유, 그래서 저분들은 저분들 누구요? 그 나이대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응. 가정주부 자신을.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일하시는 것 같은 분들도 제가 요새 신림이랑 그 라인을 많이 다니는데 신림동이요? 신림동이나 그쪽 네. 서울대 입구에 그 라인 있잖아요. 하루두길. 거기는 너무 좀 들어가기 뭐해서 잘 안 가게 되고 그쪽도 신림 봉통 재개발이 그 잘 라인 되죠. 있잖아요. 그게 네. 남부순환로 라인인가요? 네, 맞아요, 거기를 맞아요. 버스 타고 많이 다니는데 네. 거기가 사실 서민이 산다 그래야 되나? 예전엔 많이 그랬죠. 그쵸. 지금도 네.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개발이 좀 잘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죠. 네. 서울 쪽에서.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 계속 야당이 짓거나 개발이 안 되는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아유 그런가요? 이러면서 그러고 말하는데 그건 농담이고. 그러니까 보면 푹적푹적 거리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다들 일을 하시고 그게 장사든 뭐든 일을 하시고 살아가시는데 저분들은 하루하루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까?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이 없다는 그런 뉘앙스의 뭔지 말이 알아요. 아니라 네. 그런 생각도 좀 그냥 들고 바삐 하루하루를 보내고들 계시고 또 활력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을 조금 옛날에는 그냥 지나쳐 봤다면 그냥 요새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응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자주 봐. 그래 다운날. 이시아시아 보면 변태 같아요. 여자만 보잖아. 아니 그래. 남자도 봐요? 남자도 봐요. 남자 왜 봐요? 그냥
저분은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떤 외모인가. 그리고 그렇게 관찰하고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보신 거예요?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원래 남을 비판하는 사람 치고 네. 자기가 똑바로 되는 애들이 잘 없어. 나 찔리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분도 그냥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뭐 그분들 못 살았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뭔가 되게 짠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봐도 얼굴 봐도 짠하고 왜 감성이 예민해져서 그런 건지 제가 원래 좀 예민하긴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되게 슬플 때가 있어요. 난 오히려 그게 더 멋지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멋지다고요? 왜냐면요, 사실 뭐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참 인생을 편하게 살아왔던 케이스예요. 부모 잘 만나서 호가호의 호식하며,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네? 부모 덕에 아니면 뭐 자기의 능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이제 쉽게 인생을 즐기면서 향유하고 대부분 사는데, 물론 안 그런 경우가 태반이지만, 근데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류의 사람들로서 느꼈을 때는 꽤 내가 이들보다 뭔가 다르다라는 어떤 자의식 속에서 살았었는데, 지금의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인생을 편하게 사는 그들보다 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물론 내가 이제 조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멋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오히려 좀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그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더 가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좀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인생을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류로 많이 생각을 했었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부 잘해서 아니면 뭔가 줄을 잘 잡아서 내가 편하게 돈을 많이 받는 뭐 그런 류를 많이 지향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래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일들을, 좀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더 멋지겠다. 그래서 때로는 좀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 특히 뭐 험하고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무거운 것들, 택배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택배 하시는 분들 보면 좀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갖다 주실 때마다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멋지다. 그리고 예전엔 저도 뭐 한때는 이렇게 사니까 좀 가슴 아파 짠해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 위치에 되니까 짠한 게 아니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오히려 활력 있고, 이 사람들이 저 주름살이나 저 거뭇게 탄 얼굴이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다. 물론 뭐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또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뭐 험하게 살다 보니까 인격이 좀 너무 험악하다라든가 그러면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인성도 바르신 사람들 중에 좀 힘들면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가치 있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시는 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약간 그 말씀하신, 제가 이제 짠하게 봤다는 거는 이제 그런 그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좀 고달퍼서 그런 데서 오는 짠함이라기보다는 지금 방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짠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닌데, 네. 왜 짠한 느낌이나 이런 어떻게 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나이가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뭐. 그래서 사실 제가 새벽에 좀 회사 일찍 나가는 편인데 가끔 이제 뭐 출장이나 이것 때문에 새벽 차를 탈 때가 있어요. 거의 첫 차 뭐 이렇게 해서 탈 때가 있어요. 지하철은 보통 5시 반 정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출발하는 역에서 그때 출발을 하니까 이제 제가 타는 역까지 오려면 사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6시쯤 탄다고 생각을 하면 버스는 거의 한 4시 몇 분부터 있잖아요. 4시 반인가부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아니요, 버스도 아니야. 5시. 5시에요? 아니 버스도 4시쯤 당겨. 그래요? 네. 첫 차가. 네.
내가 잘못 알았나? 아니 물론 거기서- 지역마다 틀릴 수 있겠지. 근데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네. 그래서도 제가 있는 정류장 음. 첫 차가 5시 한 30분? 그때를 거기를 루트를 맞아요. 지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러면 일찍 나오려고 일찍 나와도 차가 없어서 한 20분 기다려야 저는 돼. 근데 홍대에서 밤을 많이 새봤는데 5시 좀 넘어야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첫 차든 어쨌든 몇 번째 안 되는 차라고 예상이 될 때를 몇 번 탔었는데 그때마다 놀랐던 게 그때 전 저만 탈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나도 그랬죠.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뭐하러 하시는 분들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의도 이렇게 지날 때 보면 이제 거기서 되게 많이 내리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층 건물 경비 아니면 이제 청소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많겠죠. 네. 네, 그런 아주머니 아저씨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도 보면 그때 이제 지하철 오픈하면서 지하철 청소를 막 하잖아요. 바닥도 막 하고 다 닦잖아요. 엘리베이터 이런 데를. 손잡이 같은 데 닦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데 그냥 어쨌든 그분들은 열심히 사시고 계시고 살고 계시고 말이 꼬이네. 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착잡해지는 마음이 나 자신한테 좀 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나이를 들어가서 그런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직 젊어. 근데 그냥 뭐라 해야지 저분들은 어쨌든 그 정도 나이가 되셨으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다 컸겠죠. 출가라고 해야 되나? 예. 네, 많이 그런 컸겠죠. 그런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늦게 결혼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 부모님 보면서 드는 생각이긴 한데 마음이 좀 헛헛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행복한데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뭔가 좀 되게 복잡한 기분이 들면서 그냥 마음이 되게 좀 숙연해지는 부분도 있고 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다시 생각을 되돌이켜보게 되니까 나도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짠한 거지. 근데 진짜 이게 생각이라는 게 사람마다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생각이 같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로보트가 네. 아닌데. 너무 신기하다. 저도 이제 수영 때문에 항상 6시 이제 저는 차를 타는데. 네.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처음 딱 그 시간에 차를 탔을 때가 1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럼 정말 새벽이라서 정말 깜깜해요. 근데 맞아요. 겨울이니까. 네, 근데 되게 많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전철에. 많이 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간다. 이 시간에 일을 하러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다는 거는 네. 세상이 잘못됐다. 이런 세상이 잘못됐군요. 세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사람을 일찍 이렇게 자기 시간이 정말 이제 오후 돼야지만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 근데 그 시간에도 되게 젊은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회사가 멀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제 일찍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빨리 새벽부터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또 부지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인생을 이제 개미라고 그렇죠. 비유를 하죠. 개미를 약간 비하하듯이 표현하는데 저는 뭐 비하하든 말든 부끄럽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개미처럼 사는 게 뭐 꼭 이상한 건가? 뭐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거기 타고 계신 분들한테서도 이제 좀 보면은 저분들 근데 일이 있으니까 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거죠.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냥 놀면서 돈이 많아갖고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인생일 수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물론 이제 포인트는 이제 좋아하는 일이라는 그쵸. 거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행복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커피를 놓지 않는 이유가 그나마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거밖에 없어요. 뭐 과거에 뭐 공부를 잘했든 뭘 했든 간에 기술이라고 할 게 없어.
뭘 솔직히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이거니까. 그럼 이거라도, 노년에 이거라도 좀 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뭔가 생산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게 좋은 거 아닐까라는 마음에서 이제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뭔가 자기 일을 한다는 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비천한 일일 수도 있고 남들 보기에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지만 뭔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게 멋진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고, 그래서 개미처럼 사는 게 뭐 가끔 그러죠. 좀 이제 성공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뭔가 지금 나보다 좀 더 이제 잘 되어가는 친구들이 이제 저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 이제 쉽게 개미 같은 인생, 뭐 이제 뭐 그렇게 살아서 뭐 노년 어떻게 할래, 뭐 이제 쉽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야씨 너 지금 돈 있다고 너 영원히 돈 있을 것 같지? 너 나중에 늙어서 너 폐지 줄 수도 있다? 막 그런 생각. 악담을 뽑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많아서 인생을 편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노년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네, 그래서 요새 이제 품이 있는 그녀? 네. 이제 그 막장 드라마를 제가 원래 잘 안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네,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 돈이 있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니야. 물론 남들보다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꼭 깨끗하고 행복한 건 아니야. 뭐 이제 그 위안을 스스로 삼는 거죠. 그 실제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싫어라 그러더라. 네, 싫어라. 어디 아니, 누구 아니, 근데 싫어요? 그게 꼭 굳이 부잣집까지 안 가도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뭐 바람을 피거나 뭐 같이 내연 관계를 지인들 간에도 맺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또 자기만의 이익과 뭐 욕망을 표출하는 것들이 꼭 굳이 이런 막장 드라마가 아니어도 현실 속에 많이 있는데. 현실도 막장. 그 김선아 역할 맡으신 분이 실화로 계시더라고요. 아,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에서는? 실제 지금 살아계세요. 뭐 꼭 헐리우드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이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헐리우드 자체가 막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뿐만 난 아니라 멘탈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다고 인생을 봐도 그런 막장 같은 실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사랑과 전쟁도 다 실화라고. 뭐 그러겠죠. 약간 좀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축소한 거래요. 그렇대요? 네, 그게. 아니, 근데 뭐, 예. 방송에 나올 만큼의 그거보다 더 훨씬 뛰어넘어서. 그럼 요새 뭐 인간이 쓰레기야. 종편에서 보면 뭐 실제 상황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저게 진짜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저는 그 공중파에서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보면 막 고민을 가진 사연의 주인공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택도 없는 막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저걸 진짜 저러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고민을 막 토로하잖아요. 이상한 남편도 되게 많고. 안녕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화상인 바이러스도 그렇고 약간 연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 있겠지만 왠지 연출한 느낌들이 좀 많아서, 왜냐면 실제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공중파에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근데 그런 류의 사람이 많겠죠. 왜냐면 저도 서비스직을 하다 보니까 상식 이상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삼는 상식을 넘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런 막장 같은 인생이 왜 없겠냐는 생각을 이제 항상 하죠. 행복할 거야, 그런 사람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신은 행복하다 느껴요. 그런 류의 사람들은. 피곤하겠다, 옆에 사람들.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제 치부를 드러내자면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워낙 많이 펴서 돈이 있을 때, 네, 지금 많이 까드셔서 저희 사람들 돈 있을 여기 이런 품이 있는 그녀에 나오는 그런 비하인드된 그런 연출을 많이 봤어요. 거기 보면 김선아가 막 때려 부시잖아요. 저는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그 내연녀 집에 가서 막 실제로 이런 걸 많이 겪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집안 집기를 다 갖다 버리는 거야. 뭐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아빠 내연녀 집에 우리 집에 똑같은 게 또 있다. 똑같이 다 갖다 버렸어요. 와. 막 그런 것들을 실제로 좀 겪어봤기 때문에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절대 바람 피면 안 된다라는 뭐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게 이런 삶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죠. 네, 특히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 있고 돈 있으니까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시간이 있고 돈이 많으면 딴 짓을 많이 해. 없어도 시간과 돈이 없어도 딴 짓을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없어도 하는데 있으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 아, 그러겠다. 그러니까 돈 있으신 분들하고 놀다 보면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것만 배워. 맨날 가는 게 강원도 카지노 가고 뭐돈 하루에 몇 억씩 있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지나가다 여자의 마음이 이쁘다고 그러면 뭐 데리고 가고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얘기들만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내가 멘탈이 무너져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구들을 거의 안 만나거든요. 사실 만나봐야 하는 게 별거 없어. 술 마시고 다 나쁜 짓만 해. 그러니까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인간관계를 거의 안 맺는 형태로 좀 돼가긴 했는데 사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더 즐거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남들이 비하하는 개미 같은 인생일 수 있지만 전 절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움츠러지지 않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기죽지 그만 않는- 사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와이프가 얘기해요. 좀 더 사랑하시면 안녕하세요. 그만 이제 네. 그만. 와이프분께서 왠지 신청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울했던 마음은 떨쳐내시고. 아니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이제 아니, 생각도 늘 많긴 했는데 요새 들어서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쨌든 열심히 살고 계신데 이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한 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열심히 산다는 정의가 뭐예요? 이게 이 문제가 항상 이게 비교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생각하면 비교할 게 없어. 네, 이시아 씨는 조금은 비교를 해야 되나? 조금 비교를 하셔도 아, 네. 조금 위주로 가니까. 비교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 멘탈이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생각이 비교를 하려고 해서 생각이 그렇다기보다는 없어. 생각이 없어. 이제 모르는 이게 성향인데 이제 되게 오랜만에 진짜 한 몇 년 만에 만난 분이 계세요. 지인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는 제가 인생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고민하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 뭐 제가 뭐 종교에 막 이렇게 심취하거나 이게 종교인은 어떻게 보면 아니지만 네. 이제 뭐 기독교나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태어난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늘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결국 이게 고민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근원은 거긴 거예요. 내가 왜 철학을 태어났을까? 넘어서다 보면 종교학이죠. 네, 그러니까 근원적인 그러니까 질문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끝에는 결국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에 대한. 네. 그래서 그 고민들이 늘 맨날 막 그걸 내가 맨날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고민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고민들하고 늘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답이 없다는 건 알지만 내 스스로 내가 납득할 만한 어떻게 보면 길? 뭐 이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늘 하고 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몇 년 하고 그냥 접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류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거 보면서 그냥 왜 나는 이 고민에 이 고민에 매달려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근데 뭐 나이 들에 대한 생각이 요새 들어서 근데 특히 좀 많아진 것 그 나이 같아요. 때는 그런 게 정상적인 게 아닐까요? 왜냐면 저도 그 30대? 나 20대인데?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이제 많은 고민들을 갖고 살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울타리 안에 삶을 살다가 세상 속에 나와오다 보니 얼마나 고민거리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볼메님하고 비슷한 고민을 한창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저는 복잡한 가정사? 저도 이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꽤나 복잡한 가정사를 갖고 있거든요. 또 얘기도 많아요. 뭐 저도 소설 쓰려고 그러면 한 소설 몇 권 나옵니다. 막. 근데 나한테 아이템을 좀 주면 안 돼? 내가 근데 써줄게. 이제 중요한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복잡다단 사연과 이야기거리를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열을 놓을 수 없는 다 나름대로의 인생들을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나만 그런가 보다는 착각 속에 사는데 저도 이제 볼메인과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다가 하다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답이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 답을 찾는데 이제 포인트를 두는데 사실 우리의 고민에는 거의 다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때로는 어떤 종교에 쉽게 심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도 이제 제 치부를 드러내다 보면 또 저희 집안이 또 이 사이비 종교 단체와 또 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평범하지 않은 걸 많이 보고 배워왔어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연예계, 뭐 정재계, 또 이제 사이비 종교계 요걸 복합적으로 다 보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제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자기만의 고집스러운 가치관을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자포자기한 수준으로 가더군요. 그 멘탈을 놓게 돼요. 왜냐하면 고민을 하면 할수록 답이 없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답을 잡아야 되는데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생각을 많이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좀 가볍게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저는 많이 흘렀던 것 같고요. 이제 볼메이님도 지금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에 좀 변화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이 잘 변하진 않는데 어떠한 계기들은 분명히 한두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안 변하고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변화를 되면서 좋은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정답도 없지만 참 다채롭게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냥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을 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자기만의 어떤 고민을 통한 또 다른 경험들이 쌓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좀 생각을 놓은 편이고요.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살겠죠. 혹시 김언니는 뭐 이런 고민을 통한 자기만의 성찰들이 있었나요? 저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난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내가 죽으면 내 육체는 사라지겠지만 정신은 살아있을까? 아니면 정신도 같이 죽게 되는 걸까? 아니면 정신만 살게 되면 그 정신은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이런 분들이 꼭 그 종교 이상 잘 빠지져요. 네, 저는 무교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가끔 호흡곤란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요? 그냥 약간 그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아, 초기 증상인가 보다. 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요, 막. 네, 막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요. 난 불타고 싶은데. 나 그래서 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난 꼭 죽으면 화장해달라. 아니 지금 아드님이 초등학생도 안 간 아드님 초등학생 갔나요? 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똑똑하네. 우리 아빠한테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교사를 만약에 아드님이 나 저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래 죽을 수 있지.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생각이 깨어 계시네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왜 그런 생각 안 해요? 네. 고등학교 때요? 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고등학교 했는데. 때도 이런 얘기. 난 고등학교 때 게임 속 판타지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이 게임 속에 들어가면 내가 드래곤 퀘스트 게임하고 있었어요. 네, 용을 잡아야 되는데 레벨업은 언제 하지? 죄송합니다. 네. 저희 때는 그 일본 콘솔 게임들이 유행해서 스쳐 지나갑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그냥 태어난 거에 대한 생각은 뭔가 있었으니까 내가 태어났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역시 여성분들은 수준이 높군요. 근데 죽음에 대한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죽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이 있다는데 정말 사후세계를 가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죽음에 대한 게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면 이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내가 이 세상에 뭐라 그러지? 족적? 이런 걸 남기고 죽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에게 부여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소명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니까 가끔 저도 생각 안 할 때 있거든요. 내일 바쁘고 하면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다시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다가 자기 전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자려 누웠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리고 버스 안에 있을 때나 네. 그러니까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잘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돼서 시간 자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생각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생각을 안 하다가도 그러니까 이게 불현듯이 이렇게 훅 그럴 때 이게 있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지인하고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지인분이 말씀하신 것도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답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결국 포기라든 뭐라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안 날 때가 있겠지만 그거를 계속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의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늘 그걸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이라는 게 이제 이게 비교해서 누구랑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을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겠지. 네. 그게 정상인 거고 전 바람직한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네. 말하자면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저처럼 생각이 없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지 잘못 안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후회가 닥쳐왔을 때, 잘못 왔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볼매님은 계속 스스로를 점검을 하면서 방향성을 자꾸 잡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정상적인 거고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요새 너무 생각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솔직히,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정상적인 아저씨들이라면 미래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들을 보통 많이 하신대요. 40대, 50대이신 분들은 뭐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자식은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사실 고민이 없거든요. 돈이 많아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알아서 되겠지라는 좀 생각을 좀 무책임하게 갔는데, 뭐 종교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기독교적 종교적 관점에서는 삶을 주관하는 거는 내 자의식이나 의지가 아닌, 그러니까 절대자의 어떤 주권과 절대자의 의지에 의해서 간다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의지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갖는 하나의 방법도 되지 않을까. 이게 꼭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위안을 삼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꼭 내 성과가 아닌, 원래 기독교에서는 이제 사랑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랑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는데 사랑을 하지 않아.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문제인 건데, 원래는 보통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 종교를 믿는 인간들이 이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나를 뒤를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지인이든 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베풀며 사는 방법들은 좀 어떨까? 그럼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베푸는 사회가 된다면 진짜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실천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손해 안 보려고 노력을 하죠. 베푸는 걸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이게 약간 좀 튀는 얘기이긴 한데 베푸는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근데 저는 왜 나는 미래 사회는 블레이드 러너나 아무나
이게 뭔가 되게 암울한 듯한. 암울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사실 저는 좀 이게 지금까지 한 얘기랑 맥락이 다른 얘기에서 튀기는 하는데 맥락이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암울하게 생각이 돼요. 점점 인간들이 좀 메말라가고 있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강조한다라는 건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꾸 캠페인을 하고 강조한다는 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점점 그런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말로는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점점 어떤 폐쇄적인 의식을 갖고 좀 잘못된 방향의 어떤 인간성들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좀 흉악범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사실 그런 암울한 세계,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어두운 세계 이런 거 자연이 다 파괴돼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 살고 뭐 이런 옛날 나중에 매드맥스. 매드맥스 저 보려고 했는데 TV에서 하길래 나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 영화를. 그냥 매드맥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뭐 이런저런 뭐 이유로 망해가지고 터미네이터처럼 세계말. 매드맥스가 뭐 이렇게 막 재갈 같은 거 물려가지고 피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건 매드맥스가 시리즈가 있어요. 1편, 2편, 3편.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야 분노의 이 질주. 영화는 이러면서 근데 불편해서 못 보겠어서 저는 그거를 앞부분만 좀 보다 말았는데 세기말. 예. 그랬는데 세기말 그냥 뭐 인공지능이든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좀 행복한 세상처럼 느껴지진 않아서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땐 아닐 것 같고 나 죽은 뒤에 일일 것 같아서 그건 뭐 내 후손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안 가려면 나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노력은 일단 나부터 바른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뭐 이제 자식들한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뭐 우리가 뭐 꼭 큰 의미에서의 어떤 일을 한다기보단 각자 개개인이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뭐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면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막장 드라마 속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면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아무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얘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네, 잠시 나왔나요? 많이 나왔나요? 뭐 김언니는 뭐 새로운 주제 있나요? 원래 제주대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그건 김언니 주제였나요? 낙원동 얘기하는 얘기. 낙원동 네. 얘기하다가 나무는 얘기하다가 인간의 본원적인 문제가 나왔나요? 알뜰신잡이군요. 오늘 알뜰신잡 하시는 분들보다 지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네, 상관없습니다. 네. 뭐 인간은 다 각자 맞춰 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 종로 3과 5가 여기 올 때마다 옛 향수가 너무 느껴져서 내가 그 80년대? 저는 이제 7, 80년대 태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 향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여기 왔을 때의 느낌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에 여기 종로 쪽에는 영화관, 옛날엔 단일관이었죠. 뭐 서울극장 이런 데서 피카디리. 네, 영화를 봤던 추억들 그리고 그때 그 상점들이 아직도 있어요. 신기한 게 물론 좀 바뀐 것도 있지만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틀은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올 때마다 내가 20대 때, 10대 때로 돌아오는 듯한 그래서 여기 찾아오시는 어르신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는 게 아닐까. 물론 뭐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슬펐던 건 그런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슬프다는 건 아니고 어른들의 놀이터가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좀 슬펐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우리 윗세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오늘 어디 갈래? 그러면 뭐 홍대, 신촌, 강남, 뭐 신림 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 종로 3가에서 보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김언니는 종로상가가 아니라 홍대에 보이지 않을까요? 계속? 근데 지금도 홍대를 가면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늙겠지.
그쵸. 똑같이 늙으니까 이제 걔도 이제 종을 아니 저도 이제 더 이상 네. 홍대를 잘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너무 어리다 보니까. 20대 홍대는 이제 초반- 중고등학생이 홍대를 점령했고 네. 아 그런 거야? 나도 지금 가끔 홍대 가는데 90년대, 2000년 초반만 해도 대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때 대학교를 다녔던 그분들은 이제 너무 어린애들이 핫하다고 해서 많이 오니까 그 상수 쪽으로 갔다가 합정.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상수는 아. 합정이 또 힙플레이스가 되니까 어린애들이 오니까 좀 더 조용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망원동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고 그래요? 바뀌고 있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제 자신 나이가 먹으면서 그러니까 내 놀이터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그 나이 제한이 또 홍대 나이 제한이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그럼 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클럽이나 뭐 술집 같은 데서 나이 제한이 생겼어. 술집에서도 나이 제한이 그러니까 뭐 생겼어요? 이렇게 헌팅하는 술집들 있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 근데 이제 저 옛날에는 갔었는데 이제 못 가게 아. 된다는 생각이. 갔었는데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좀 그렇네. 네, 그러니까 원래 뭐 지금 막 알기로 26, 27까지인가 들어갈 수 있는 데들이 있고, 그다음에 클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31까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 30이죠. 네. 나는 클럽은 내 취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 아닌 클럽도 있어요. 뭐 힙합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근데 그렇게 뭔가 점점 나한테 제한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왔을 때 약간 절정을 제가 다다른 거죠. 아 이게 나이가 좀 또 여기로 오겠지. 더 이상 어디를 갈까? 왜 어른들하고 같이 융합될 수 없을까? 전 그런 건 좀 사실 좀 슬퍼요. 저도. 네. 그게 좀 지나치게 그러는 건. 슬프더라고 그게 왜 이렇게 외국 같은 데 나가면 이게 뭐 그런 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같이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셔도 같이 카페에 앉아서 젊은 사람들과 네. 같이 담소 나누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고 사실 저희는 그렇진 않잖아요. 좀 그런 문화가 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마인드가 제가 요새 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거 원래 파일럿 프로그램 나왔다가 이탈리아 그 알베르토 몬디 씨 친구들 나왔다가 지금 멕시코인 크리스티안 아닌가? 네. 그 친구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애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익숙한 그 사람들의 친구들로 해서 그래도 한 십몇 주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는 사람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 갑자기 데리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위주로 갈 것 같긴 한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이게 외국인이라서 그렇다는 거지는, 그러니까 문화권이 다르면 모르겠는데 일단 서구 문화권은 좀 오픈마인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대할 때 그게 외국인이든 뭐든 많이 있죠. 오픈, 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고 조금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강한데 강하다고 그냥 이제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나라들마다의 어떤 성향이나 가치관 뭐 그런 건 다른 건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뭐 또 한국은 한국만의 특색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근데 요새 우리가 막 젊은 친구들 중에 꼰대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니어층? 그래서 조직 문화 뭐 이런 쪽에서는 요새는 다른 갈등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시니어랑 주니어 사이의 갈등이 되게 심해서 그게 뭐 조직 관리하는 사람들에서는 가장 큰 이슈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대한민국만의 문화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권에 네. 이런 근데 문제도 좀 많아요. 더 그러니까 이제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배려의 문제가 아닌가. 이건 꼭 문화권만을 탓할 게 아닌 게 사실 서로가 조금 배려하는 상식적인 선만 지켜줘도 저는 그런 건 좀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로 배려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와중에 어떻게 보면 좀 배려심이 없는 거죠, 나름. 물론 대부분의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문제가 더 심한 건 맞는데 꼭 어른 쪽만 문제를 치부하기에는 뭐 젊은 층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로 배려를 해주려고 하는 의식이 좀 없다 보니까 다 자기 위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갈등은 계속 심화되어 가는 거고 또 지금과 같이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놀이문화도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물 관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우리는 꼭 이런 쪽 포인트만 맞추다 보니까 우리 가게엔 나이 드는 애들 오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거는 어찌됐든 업주의 의지죠. 그걸 꼭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뭐 최근에 뭐 노키즈존도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노키즈존도 제가 봤을 땐 노키즈존을 하는 사람을 뭐라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을 관리하는 기존의 소비자들의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봐요. 근데 그걸 꼭 무슨 노키즈존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문제시 삼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노키즈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업주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면 존중해줘야죠.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면 타당한데,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노키즈존을 자기는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노키즈존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아이를 케어를 잘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매장에 좀 불편을 많이 초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카페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게, 커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은 아이들을 키워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아이가 없는 친구들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저도 사실 한때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의식이 바뀌었지만, 엄마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아이들이 이제 똥기저귀나 기저귀 지저분한 것들을 카페에 그냥 버리고 그냥 가세요. 헐. 뭐 그런 일들이 사실 이제 바리스타 일을 하는 많아요. 친구들 이렇게 에피소드 얘기 듣다 보면 꽤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똥기저귀를 뭐 소파 사이에 껴놓고 갔다라든가, 뭐 음식물 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갔다라든가,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도 의식적으로 자꾸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부감들이 생기고, 또 업주들 입장에서도 이제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꼭 어느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거는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기까지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옷가게를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뭐 아이들 애들이 어디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옷을 고르는데 애들이 너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매장을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원도 좀 짜증이 난 거예요. 손님도 계시는데 계속 뛰어다니니까. 짜증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안 말리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어머님 자꾸 자기 옷 본인 옷 고르시는데 바쁘신 거예요. 점원이 알아서 케어하겠거니 했나 보죠.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그냥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냥 뛰어노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저희한테까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옷 고르고 있어요. 귀찮죠. 사이로 네네.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으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구두 같은 게 마련돼 있잖아요. 그걸 막 본인이 신어보고 막 그걸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똑똑 소리가 계속 나고, 어느 순간 저희도 이게 머릿속에서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미워지죠. 응. 괜히. 저희도 그냥 옷을 거기다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무 케어를 안 하니까, 이게 케어를 안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을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장소죠. 공공장소죠. 공공장소 예절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참 못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집에서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음. 공공장소에서만큼은 그건 지켜주도록 노력을 해야죠. 왜냐면 저도 저는 이렇게 뭐 아들 교육을 이렇게 막 자식 교육을 막 심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공공장소에서만큼은 그래도 이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서비스직 일을 하다 보니까 의식을 많이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엄마들이 케어를 안 하는 엄마도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케어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직도 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 근데 맞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과 이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되면서 느끼는 게, 이게 꼭 뭐 가정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엄마 아빠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이를 막 좀 다그치는 집인데도 정서적으로 아이가 그런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뭐라 그럴까, 이게 단순히 교육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그 많잖아요. 그 네. ADHD. 네, 뭐 과잉 네네. 행동 그거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물론 아까 이제 김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식이 없는 부모도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케어를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건, 이게 단순하게 뭐 엄마가 교육을 잘못해서인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들로 인한 어떻게 보면 아이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근데 아이들 뛰어다닐 때 뭐 말이라도 얘들아 뛰면 안 돼, 여기는 뛰는 거 네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뛰면 어쩔 수 없다 치는데 그 케어를 안 하는 거는 그건 문제죠. 네, 네, 그리고 그런 건. 저는 또 그랬던 게 식당에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기저귀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 네, 그건 좀 문제네요. 네, 근데-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 네,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 본인은 애기가 지금 이제 급하다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뭐 큰일 본 것도 아니고 소변이었어요? 소변인데 이게 뭐 그렇게 소변 정도는 좀 그럴 수 있네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약간 아주 비위가 상할 수 있어요. 네,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럴 수 밥을 있어요. 먹는데 어떻게 네.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애 기저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요? 갈 생각을 아래다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네. 조금 그런 적도 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초보분이셨겠죠. 그러니까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네, 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이 너무 급한 거예요. 네, 애가 네, 울까봐 이 큰 네. 데서 애가 울까봐 급하니까 바로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헉 하고 또 살짝 놀랬거든요. 놀라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밥 먹으러 왔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사실 좀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즐거운 분위기 있어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똥개자를 갈고 있다든가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지지.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육의 부재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지금도 있나요? 여성분들은 가정 이런 학과가 있지 않나요? 가정 시간이 있죠. 네,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네, 남자 다 같이 배웠어요. 남녀 다 같이 배웠어요. 요새 그런 게 생겼어요? 저희 남녀공학이어서 네. 가정하고 기술을 다 같이 배웠어요. 가정이라고 있었어요. 과목. 네, 뭐 그런 수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완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교육들도 근데 필요한 맞아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이를 키우는 거는 사실 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진짜 많이 담잖아요. 진짜 많이 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외모 말고요? 네. 아니, 성격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걸 애들이 보고 따라해서 어떻게 보면 저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 아이를 막 보여주고 다 엄마, 아빠 그랬는데 문제죠.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잘못한 맞아. 거예요. 엄마 아빠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출장 갔다 올 때 기차를 탔는데 유아 동반석인가? 네. 아무튼 무슨 어디 칸에 탔어요. 그래서 되게 그 뭐지? 애기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그 중에 유독 한 애기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진짜. 그리고 꼭 그런 애들이 있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딜 가나 꼭 그런 애들이 있지. 계속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왜냐면 제가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뒤였나? 얘 대각선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얼마나 크게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아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엄마한테 뭘 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약간 뭐 안 해주고 막 이러면은 막 이러니까 아기가 그냥 진짜 서울로 오는 내내 한 2-3시간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기니까 그러니까 유아 동반석은 좀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랬는데 이게 이 사람들도 인기치 너무 오는 내내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뭐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얘를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싶으니까 애를 이제 야단치기 시작하는데 나가서 야단치시거나 하면 좋은데 어머님도 똑같이 애랑 그 뒤에서 보기에는 뒤에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되게 터프했어요. 약간 나중에는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약간 반 욕설을 하시더라고, 애한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에 나이 지긋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가서 하시라고. 지금 몇 시간 동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딱 그래서 해봤는데, 딱 근데 그거 보면서,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냥 저 무의식적으로, 저 옆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애한테 욕하는 거 듣고서는 서로 놀라가지고 서로 쳐다봤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어머! 이러면서.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상황에서 그분을 매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후 상황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상황만 봤을 때는 애기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의 모습을 애기가 은연중에 닮았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좀 하게 돼서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맞아, 그래도 많이 애기를 그러니까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단순히 애를 먹이고 입히고 그거 하는 거로 끝나지 않는구나. 애기가 이제 복사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성이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물론 인간들은 다 불완전해요.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인계치를 다 갖추도록 우리가 인성교육을 받고 이제 의무교육이라는 걸 받고 통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과거에 우리의 교육에 잘못된 것들이 폐해가 스스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그런 잘못된 아이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이게 이제 사회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옛날에 항상 하던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선 먼저 있었던 선대가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두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무섭다. 문제들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식을 자꾸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들한테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왜냐면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나 화형시켜 화형이래요. 웃기는 거야, 네, 무의식적으로 근데 진심이 나왔네? 항상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막말이랑 특히 이제 손찌검 이 두 가지만은 절대 조심하려고. 물론 손찌검 안 하지만 혹시나 저만 하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많이 맞고 자라는 세대였어요. 아빠한테 맞은 게 아니라 엄마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엄마들은 많이 때렸잖아요. 이렇게 그러셨어요? 저안 맞았어요. 체벌을 하시긴 하셨죠. 체벌이 저희 때는 매우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한테 뭐 잘못하면 몇번 혼나봤어요. 엄마가 체벌을 했어요. 물론 아버지는 손찌검 한 적 없었지만 엄마가 뭐 항상 회초리나 뭐 이렇게 뭐 빗자루 같은 거 갖고 와서 때리고 그랬거든요. 뭐 근데 그게 거짓말했다. 되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인상이 남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거 같아요. 혼난 기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몸에 부모가 이게 네네. 체벌을 하는 그 기억은 되게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큰 영향이 각인이 딱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아버지한테 몇 번 혼난 적은 없는데 그 장면들이나 그때 그것들은 전후 왜 혼난지 기억이 사실 잘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그 혼난 상황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되게 심한 체벌이나 이런 거의 경우에 진짜 정서적으로 거의 학대 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는데 좀 이제 그냥 이렇게 제가 집을 잠깐 나간 적이 있어요. 우리 때가 좀 맞아. 잠깐 잠깐이 더 있으시고. 제가 잠깐 외출한 적이 있는데 우리 때가 죽었다. 근데 제가 이제 친구랑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래서 두렵죠. 친구랑 같이 각자의 집에 가서 같이 잘못했다고 빌자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갖고 같이 두드려. 아까도 같이 맞자. 똑똑한데? 그래서 친구네 집을 먼저 갔어요. 네. 친구 아버님이 진짜 화를 내시면서 가서 회초리 가져오라고 바로 하시는 거예요. 뭐 얘기 들어볼 그런 것도 없고. 옛날엔 많이 그랬어. 근데 옛날은 아니잖아. 옛날 아닌데 그래서 저보고는 가래요. 네. 너는 남의 집 사람이니까 내가 때릴 수 없다. 그렇죠. 응, 맞네. 그래서? 맞는 말. 근데 걔 맞을 때 근데 옆에 있었어요. 나 같이 있어주고 했으니까. 아버지 옆에 있으면 더 세게 못 때릴 수도 있잖아. 많이 있으니까 몇 대 이렇게 딱 해가지고 5대인가 걔가 얘기해서 5대 맞고 이제 걔가 저희 집으로 왔는데 저희 아빠는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앉아서 얘기를 해보라. 왜 나가게 됐는지. 깨어 계신 분인데. 네. 정상이네. 이게 정상이네. 그래서 안 맞았어요. 일단 듣고 맞아야지. 듣고.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내가 되게 잘못했구나. 네. 이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는 게 진짜 정석이 아니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리는 문화가 예전 문화인데 저는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았는데 저희 학교 때도 꽤 많이 맞았어요. 저 학교 때는 중학교 때 진짜 많이 맞았어요. 네, 그때는 체벌이 매우 당연시되던 시대라 뭐 성적 떨어지면 뭐 수두로 패고 난 맞진 않았어. 뭐 괜히 진짜요? 야한 비디오 들고 왔다고 뭐 내가 제일 증오하던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그 선생님이 내가 맞을 짓을 하긴 했어. 아니 체육 시간이었는데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체육 선생님 이렇게 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뒤에서 이력 공부를 했던가 딴 짓을 했어요. 딴 공부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두드러 맞을 일은 아니잖아. 어쨌든 그걸 발견하고 제 자리로 와가지고 책으로 저를 후려 갈겼어요 거의. 예전에 많이 그랬어. 맞아, 많이 그랬어. 그렇게 때렸는데 나도 그건 많이 그 때렸는데. 왔다고 두드러. 근데 맞은 것까지는 그냥 내가 잘못을 어쨌든 했으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 했으니까 그냥 인정하는데 그 선생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 선생님이 내 부모님 가지고 뭐라고 했어.
너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배웠는데 취업생 딴짓하냐고. 그래서 나 진짜 일을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1년 반 내내 너무 싫어. 옛날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냥 무식했어 과거에는. 근데 그런 선생님들 생각이 되게 많이 남지 않아요? 아 전혀 안 남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뚜렷한 명분이 있고 합리적인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잘못됐다라는 걸 서로 깨닫게 함으로 해서 뭐 체벌이 있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많이 했어요. 선생들이 그쵸. 그냥 자기 기분 그냥 그지 같으면 애들 막 수업 패고 솔직히 나중에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잘 없었어. 그냥 무조건 맞으면 맞는 놈이 잘못한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왜 맞고 있었지? 맞아. 지금 같았으면 진짜 막 뭐 저항이라도 하고 왜 때려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세뇌되듯이 교육을 받아서 성적 떨어지면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진짜요? 네. 성적 떨어지면 무조건 많이 때리고 시험 봐가지고 성적 그리고 떨어지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소지품 검사 같은 거 해서 학교에 가져오면 안 될 것들 솔직히 담배, 술 이런 건 문제지만 뭐 야한 비디오 갖고 올 수 있잖아. 네? 19세인데? 이상한데? 야한 비디오 그냥 비디오 반납하려고요. 집에서 학교 집에서 아니 내 생각에 마케팅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아니 게임기 들고 왔다고 게임기 압수하고 아니 왜 뺏어? 선생님 아니, 하려고. 만화책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뭐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 과거 시절에 좀 방법들이 좀 무식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꼭 좋은 쪽으로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도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방법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오늘날에는 뭐 교권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너무 문제가 좀 심각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요 중심을 잡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과거엔 너무 무식했고 지금은 또 너무 풀어주고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중학교 때 진짜 소지품 검사 했었어요. 가방 검사. 매번 했어요. 그죠?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안 했는데 중학교 중1 때 선생님이 정말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냥 뭐 잘못하면은 다 남자들은 책상 위에 올라가서 바지 걷고 올라가 있었고 여자들은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저는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창 시절. 사실 그런 선생님이 물론 좋은 선생님도 많아요. 좋은 선생님도 많고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그런 선생님도 많으셨는데 일단 있었겠죠. 그런 게 인성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교사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도 맞아요. 꽤 많았던 거 많은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중학교 때 선도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었는데 그분이 변태라는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남자였는데 그러니까 여자 애들은 좀 그런 걸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죠 그 시절이. 그래가지고 선도부 선생님이 아니었나? 물리 선생님이었나? 물리 선생님이었다. 선도부 선생님은 다른 얘기고 선도부 선생님은 선도부 역할을 충실하려고 미용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기미 2cm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미 2cm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여자애들은 머리를 잘못 그러니까 이렇게 2cm에 딱 맞게 되게 이게 자를 수밖에 없게 딱 그 부분 딱 잘라놓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거기만 튀니까 자를 수밖에. 그래서 저걸 하기 위해서 미용기술 배웠다는 소문이 되게 빠져 있었는데 막 우리 막 물리 선생님 있었는데 뭐 선생님 애들이 되게 싫어했는데 예쁜 애들만 좋아한다. 그리고 뭐 차별하는 거. 아니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 실력도 없는데 뭐 사립고등학교 사립중학교여가지고 뭐지 과학실을 지어주고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잘 못 가르쳤나 보구나. 뭐 이렇게 학생들 수업할 때. 그런 스타일이 잘 가르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애들이 되게 싫어했던 게 예쁜 애가 하나 있는데 막 무릎에다 앉혀놓고 문제를 가르쳐줬다는 막 이런 소문이 미친 거 아니냐고 우리가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애들 귀를 만진다든지 막 이런다고. 나도 귀 만지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 여자나 막 만지진 않는데. 근데 옛날 귀 만지는 선생님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귀 만지는 거 그게 되게 진짜 아무 여자나 만지면 변태지. 그치? 뭐 애인이나 만져야지. 말문이 막히네요. 근데 싫어했을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근데 좋은 선생님들 많았어요. 저도 부럽네요. 네. 아닌 선생님들 계셨지만 네. 좋은 물론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이
뭐 분포도로 보면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암울했던 시기에 좀 암울했던 선생님들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존경을 가질 만한 그런 선생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도 원래 때리는 게 많으면 안 되는 시대였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좀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남녀공학이면 더 때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윗반까지는 네.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 때부터 남녀가 같이 반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좀 더 약간 엄격해지게 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네, 의식적으로. 문제 생길까봐? 네,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여자 반, 남자 반이었으니까 네. 그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합쳐지니까 의식적으로 선생님들이 뭔가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 남녀. 그렇죠.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지더라고요. 뭐 복장도 그렇고 그쵸. 머리 길이도 그렇고. 그럴 것 같네요. 네. 뭐 선생님들을 꼭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또 고충이 많았을 것 같긴 그랬을 해요. 것 같아요. 네. 또 그 애들이 제어도 안 될 텐데 네. 그 혈기왕성한 애들을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또 얼마나 나름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 시대 때는 좀 너무 무식했던 것 같고 그렇죠. 물론 사건 사고도 많았겠지만 좀 많이 무식해서 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나. 뭐 어찌됐든 존경받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뭐 개개인들이 조금 의식적으로 많이 깨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일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정말 많이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특히 지금 이 빈부 격차 문제나 또 경제 쪽 문제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시대인데 노력한 만큼 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 일이 어떤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사람들이 좀 자기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또 행복하게 뭐 행복의 기준은 또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좀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여유? 저는 뭐 가끔 기사 보면 지금 경비원 아저씨들 여름에 뭐 에어컨 논내 만에 그 문제 가지고 뭐 이런 기사도 많더라고요. 솔직히 뭐 여름에 뭐 선풍기만 틀어서도 지낼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에어컨을 놔야겠다라는 얘기들이 오고 간 거였을 거잖아요. 그 자꾸 돌아다니시잖아요. 주변에 일도 봐주시고 청소.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렇게 밖에서 네.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요새 냉풍기도 저렴하게 잘 나오는데 왜? 냉풍기? 냉풍기란- 뭐야? 그 얼음 넣어놓고 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이 사실 비싸서 그런 얘기도 근데 나오는 것도 냉풍기는 효과가 있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요새는 좀 잘 나오는 것 같던데?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냉풍기라고 그래서 그 안에 얼음 넣거나 그 뭐죠? 물 응, 채우면 이제 좀 시원한 바람 나오게 한다는 건데 그게 오히려 습해지고 그래요? 네 왜냐면 아무나 물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열을 식히는 거잖아요 바람을 근데 그렇구나. 그게 그러니까 얼음 습해져요? 습해지는 네. 몰랐네. 요새 약간 홈쇼핑에 습해져요. 하도 많이 나오길래. 약간 습해지고 또 그게 얼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녹아서 없어지니까 오히려 바람도 그냥 뜨뜻미지근해서 뭐 에어컨 살 거면 에어컨 사든가 근데 에어컨이 난 게 거기가 어떻게 불트가 되게 작잖아요. 네. 금방 시원해지거든요, 다시. 네. 한번 틀어놓으면. 이제 전기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너무 배려 안 하는 거예요. 그 뭐 전기세 좀 더 든다고 해서 뭐 에어컨 사놓고 뜯지도 못하게 그러니까요. 한다라든가 그런 것 좀 비도덕적인 것들 기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지에서 정말 뭐 1,000원씩만 더 내도 그분 전기세는 충분히 내고도 남을 텐데. 남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몇 푼 내는 게 좀 손해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잘 살기 힘드네요, 정말. 솔직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많이 좀 베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좀 더 균형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뭐 갑자기 좋아질 일은 없는데 또 어려운 사람들도 어떻게든 그 환경 속에서도 즐겁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써주고 그리고 같이 나눠줘야 되는 게 아주 상식적인 건데 이 상식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그 돈이 지금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영원히 가는 게 아닌데도 또 그 밑에서 자란 또 자식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 사회를 또 이끌어 갔을 때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있는 집 자식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자꾸 가다 보니 점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1시간 넘어가네요. 네. 네. 제 주제는 그럼 2부 시간이에요. 네, 그럼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간에는 좀 정처 없이 얘기를 정처 나누는. 없는 네, 인간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잠시 좋은 쉬었다가, 사람이 됩시다. 네. 네, 정말 좋은 사람이 돼서 네, 좀 손해보더라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생각해보니까 많이 갖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네, 좀 많이 나눕시다. 네. 2부에 봐요. 뿅.